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AI 소프트웨어학부 인공지능 전공 아이러스크 연구실 학부 연구생을 하고 있는 조태환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Perceive, Reflect and Plan 이라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도시 환경에서 목표 지향적인 에이전트 내비게이션 문제를 다룹니다. AI 에이전트가 잘 알려진 랜드마크와 관련된 목표 위치에 대한 언어적 설명만 제공받고 주변 장면 관찰을 통해 명시적인 지시 없이 목표 위치까지 이동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시나리오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가장 짧은 숄티스트 패스는 이렇게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액트 에이전트라는 에이전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무한 루프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자들이 제안하는 PREP라는 에이전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 길로 가면서 중간중간 랜드마크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최적의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연구의 배경이 되는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빌리티 VLA라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롱 컨텍스트 비전 랭귀지 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명령어에 맞는 목표 지점을 찾고 토폴로지 그래프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경로 계획을 수행합니다. 모빌리티 VLA라는 프레임워크에는 투어 비디오와 멀티모달 유저 인스트럭션이 들어갑니다. 이 투어 비디오는 이 로봇을 그 전체 경로에 맞게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이 이쪽은 뭐 하는 곳이야, 이쪽은 뭐 하는 곳이야 이렇게 투어 비디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제공된 비디오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이미지 인스트럭션과 랭귀지 인스트럭션을 넣게 됩니다. 이 물건을 어디다 갖다 놔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은 이 영상 데모 영상 중에 이 프레임에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응답을 내보내게 되고 그 투어 비디오를 바탕으로 토폴로지 그래프를 생성하여 목표 지점이 되는 곳으로 이제 그래프를 따라 패스파인딩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단점은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데몬스트레이션 투어 비디오가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고, 다시 말해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with LLM이 있습니다.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는 단일 단계 출력 생성보다는 단계적 개선 과정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챗GPT와 같이 한 번에 질의응답 이거 뭐야 뭐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리플렉션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리플렉션이라는 연구는 에이전트가 실수와 언어적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설계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해를 향상하고 오류를 줄이는데 효과적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 리플렉션은 액터, 이벨루에이터, 셀프 리플렉션이라는 세 개의 언어 모델이 존재합니다. 이게 다 같은 모델일 수도 있고 역할이 다른 언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액터가 액션을 취하고 결과값을 내보내는데 그 결과값은 트랜젝토리에 들어가게 되고, 이벨루에이터가 그 결과값을 보고 이거는 정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답인지 아닌지를 보고 샘플 리플렉션이라는 모델이 이렇게 말했더니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 다음엔 이렇게 한번 해봐 라는 언어적 피드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액터는 자신이 전에 이렇게 행동했던 것도 알고 그 행동을 바탕으로 이런 피드백을 받았던 것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선을 하여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또 잘못했다면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행동하고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강화학습과 같이 그냥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피드백을 계속 중첩하여 쌓아가면서 오류를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연구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는 CBD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각 도시의 중심 업무 지구에서 수집을 했고 베이징, 상하이, 뉴욕, 파리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망 데이터는 50m 간격으로 이산화되어 그래프 취가 생성되고 각 노드는 해당 위치의 거리뷰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리뷰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도의 시야각, 20도의 고도각도, 1024 곱하기 52 해상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스크를 정의를 하면은 무방향 그래프 G가 있고 이 G는 도시 환경을 그래프라는 수학적 구조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탐색 과제 T가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풀어야 할 문제를 정의하고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 그 다음에 도착 지점에 대한 언어적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T 및 노드 VT에서 에이전트는 거리뷰와 도로 연결성을 활용하여 다음 노드로 이동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에이전트에는 T, 맨 처음에 넣어줬던 T와 그 다음에 거리뷰 이미지,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거리뷰 이미지와 현재 시점에서 연결 정보를 에이전트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VT 플러스 1은 어디냐를 뽑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PREP라는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erceive, Reflect, and Plan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erceive라는 인지 단계가 있습니다. 스트릿 뷰와 고얼 디스크립션을 입력으로 퍼셉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스트릿 뷰, 그 다음에 목표 지점에 대한 설명을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퍼셉션을 통해서 에이전트는 거리뷰 이미지에서 랜드마크를 인식하고 목표의 방향성과 거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를 예시로 보면은 이 랜드마크가 이 위치에 있고 자기가 한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자기의 위치를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리플렉션 단계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롱텀 메모리와 워킹 메모리가 있습니다. 롱텀 메모리는 에이전트가 탐색하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경험을 저장하기에는 이제 저장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에피소딕 메모리를 요약을 해서 시멘틱 메모리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 메모리인 워킹 메모리는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랜드마크가 보이지 않아 목표 방향을 잘 모르겠다 할 때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목표를 예측하게 됩니다. 나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잘 안 보여.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 보니 길을 잃었네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닝 단계가 있습니다. 리플렉션 단계에서 얻은 목표 추론 있고, 그 다음에 검색된 기억, 그 다음에 이전 계획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에이전트는 먼저 이전 계획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분석을 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왔나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목표 추론, 검색된 기호, 현재 위치에서 갈 수 있는 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업데이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케이스 스터디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목표 지점까지 전체적인 경로를 고려하여 이동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다 보니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가면은 되겠다라는 이제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서 장기 기억을 활용한 목표 위치 예측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지나온 경로와 랜드마크 정보 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위치를 예측하고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랜드마크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목표 위치를 예측하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동해온 경로를 되짚어보고 현재 경로가 목표 방향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쪽으로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분명 처음에 계획했던 랜드마크는 이쪽에 있다라고 이제 처음에 디스크립션을 받게 되는데, 그 디스크립션과 뭔가 다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다시 그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 그럼 여기서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도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랜덤과 강화학습 기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랜덤은 그냥 생성된 그래프를 랜덤하게 쭉 가보는 그런 태스크인데 성공률도 매우 낮고 SPL도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학습 기반은 이제 조금 더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것보다 뭐 프롬프팅 과정을 통해서 언어적으로 하는 것이 더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국에는 PREP, 이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이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리플렉션을 빼게 되면은 성능이 더 떨어지고, 플래닝을 빼도 성능이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둘 다 포함해야 성능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공률은 66%, 51%, 47%, 49% 정도로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는 시스템의 인지 부분에 사용된 다양한 방법들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라바 모델이 있고 라바 파인 튜닝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하지 않은 기본 언어 모델을 비전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성공률이 18%로 가장은 아니고 좀 많이 낮았지만, 저자들이 튜닝을 했을 때는 66%로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라클은 에이전트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 그러니까 GPS 정보까지 완벽하게 다 넣어줬을 때 결과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인 튜닝만 했을 때도 이미지를 바탕으로 오라클에 근접하는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만 가지고도 오라클의 성능에 근접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EP 연구는 LLM을 활용하여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복잡한 공간 작업에 대한 LLM의 잠재력을 보여줬고, 그래서 LLM이 단순한 텍스트 처리를 넘어 공간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도시 탐색과 같은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퍼셉션 부분만 학습시키면 되므로 강화학습에 대해 데이터 효율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션 및 계획, 플래닝 모듈을 통해 복잡한 환경에서 장기간 탐색 작업을 수행하고 약 54%의 성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개 다양한 난이도 환경에서 성능을 유지하여 경고성과 유연성을 입증을 했고, 이 연구의 단점으로는 이제 파라미터 사이즈가 매우 큰 모델, 제미나이나 챗GPT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여기에서 오라클에 비유해서 이제 성능 변화를 비교를 해보긴 했지만, 오픈소스 모델이 아니라 제미나이 챗GPT를 활용했을 때가 더 훨씬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하더라도 성능 격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해서 그런 큰 모델의 의존성을 줄이고 이 태스크에 대해서 특화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PREP라는 연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